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분리부에 무게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언급한 데 이어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또 이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통령실 인사권까지 겨냥하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재보궐선거와 대통령과의 독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한 대표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당 대표이자 또 정당으로서 국민의 여론, 민심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련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사과와 활동 자제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그 대국민 입장문에서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걸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어떤 외부적 고려도 없이 판단하면은 그것이 곧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적 쇄신은요. 지금 그 대통령실의 어떤 특정한 라인에 관해서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파다하게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일단 뭐 야권 패널도 패널이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편한 입장이 아닐 거거든요.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입장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매우 불편하겠죠. 네. 매우 불편하고 지금 독대까지도 하겠다고 나왔는데 물론 사실 그 컨펌 받은 건 저희가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 네. 날짜도 안 나왔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대통령과 만약 독대가 성사가 되면은 그때 대통령께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답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고 특히 아까 우리 송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인적 쇄신 이건 진짜 대통령 그 권한인데 고유 권한인데 그것까지 건드리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 내지는 좀 개방된 마음으로 나와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정말로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지난 몇 달간 지내면서 그 국민들하고 대화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러다가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예정된 독대까지 또다시 꼬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조금 전에 저희 보도국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이 확인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제작진이 저에게 조금 전에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금 9월 4주차부터 10월 2주차까지 나온 추이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긍정 수치가 25.8에서 27.9로 살짝 늘어나는 듯 했다가 다시 25.8로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부정 평가는 70.8에서 68.1로 잠깐 낮아지는 듯했지만 다시 71.3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조사 하나 더 보실까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9.9에서 32.7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30.8로. 그러나 민주당 43.2, 이 9월 넷째 주부터 시작해서 42.4로 살짝 유지가 되는 듯 했지만 다시 또 43.9. 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좀 오르내리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한동훈 대표 일단은 빨리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작심하면서 꺼낸 인적 쇄신 카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카드, 구체적으로 누굴 겨냥한 건지 짐작이 가십니까? 대통령실에 김 여사 라인이 있다. 이런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죠. 행정관이라든가 또는 뭐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문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뭉쳐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선봉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거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김 여사 라인, 이 실체가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좀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녹취록에서도 몇몇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이름이 사실 실명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 또 특히 지난 4월 달에 총선 참패하고 난 이후에 그 박영선 총리설 또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나왔을 때 그때 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사실 굉장히 오락가락하는데 그 오락가락한 와중에 이 그 양정철 또 박영선 두 분에 대해서 인사 검토가 있었다라는 메시지가 비서실에서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사 쪽의 라인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김 여사 라인 또 김 여사가 계시는 한남동 공간에 자주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고 해서 또 한남동 라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칠간신이라고 해가지고 7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없애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달라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향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명쾌한 입장의 정리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또다시 높였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당정 저조한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린다는 그런 권성동 의원님의 페이스북글이 있었는데요. 본인 개인 의견 아닐까요? 권 의원 같은 분들이 자꾸 이제 탄핵 공포 마케팅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치, 신뢰를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서 오히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겁니다.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본인이 앞장서셨던 분인데 자꾸 그런 마케팅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편에서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상태로 독대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에 관한 얘기를 전달받은 게 제가 있긴 한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만남 자체가 그렇게 뭐 막 언제고 뭐고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희 당까지 포함해서 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독대가 아닌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저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의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물론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말씀 또 대통령실의 발표는 최종 상태, 파이널 스테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독대에 관한 건의를 수용하셨다라고 네. 했으면은 저는 그것은 당연히 독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면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워딩을 약간 다르게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 독대에 관해서는 물론 뭐 형식이나 시점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내용에 좀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듯이 정말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변화와 쇄신을 향한 그런 방향의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끝나는 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